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군 지휘관으로 첫 부임했던 고흥군 도하면 옛 발포진 터에 청렴광장이 조성됩니다. 오동나무를 베어 보내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순신 장군의 청렴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전라 좌수형 오간오포의 하나로 수군이 자리했던 고흥군 도하면 발포리. 이순신 장군이 지휘관으로 첫 부임해 18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장군이 검은고를 만들기 위해 오동나무를 베어 보내라는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던 일화가 전해집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나라의 것을 사사로이 쓸 수 없다는 청렴 정신입니다. 장군께서는 직접 상관이 오동나무를 베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장군께서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 나무는 나라의 것이니 베어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은 장군의 뜻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오동나무가 자리했던 터에 장군의 청렴 정신을 기리는 광장이 조성됩니다. 1600제곱미터 면적의 광장에는 가로 세로 23cm 크기의 바닥돌 6237개가 놓여집니다. 이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부임 연도를 상징한 1580개는 국민 분향으로 청렴 문구와 이름이 새겨집니다. 광장 한복판에는 장군의 청렴 정신을 상징하는 오동나무가 심어집니다. 고흥군은 오동나무터 청렴광장을 다음 달까지 조성해 공인정신을 바로 세우는 청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의 청렴 강직했던 국가관과 공인정신을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곳을 대한민국 대표 청렴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애국혼과 청렴 정신이 기려있는 오동나무터가 후손들의 청렴교육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네, 각시탈과 타짜, 식객 모두 드라마와 영화로 성공한 작품들이죠. 원작을 그려낸 허영만 화백의 40년 만화 인생을 조명한 전시회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자신의 고향인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항일투사인 주인공이 일제강점기 희망을 던져준 각시탈, 화투와 포카 같은 도박을 소재로 재미를 더한 타짜와 전국 최고의 맛을 찾아다닌 식객까지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도 제작돼 최고의 인기를 얻은 작품들입니다. 지난 1974년 집을 찾아서로 데뷔한 이후 40년간 만화 외길을 걸어온 허영만 화백의 대표작들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허화백이 직접 그린 원화 15만 장과 5천 장 이상의 드로잉 가운데 500점을 뽑아 전시했습니다. 허화백의 소소한 일상을 만화로 그린 만화 일기와 취재 노트도 공개돼 작품 하나하나의 상상력과 함께 창작 과정에서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취재 노트를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사전 조사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천재들은 노력도 없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수가 고향으로 바다를 제일 좋아한다는 허화백은 여수가 단순히 작품의 배경을 넘어 창작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동물이 사냥하듯이 항상 어디든지 소재만 있으면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다음에 할 걸 준비하느라고 취재 대상을 만나고 왔어요. 때로는 슬픔과 웃음을 주고 때로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시대와 독자들의 연령을 떠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만화가 허영만. 40년 그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여수 애울마루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고흥 외나로도 장포산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지네발 난의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네발 난은 난초과에 속하는 풀로 줄기와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지네를 닮아 지네난초라고도 불리며 주로 완도 청산도와 보길도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 섬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남 남해안 9개 섬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41개 채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여수 금오도가 13개 채로 가장 많았고 고흥 거금도 10개 채, 완도 생일도 7개 채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팔색조는 그동안 제주도, 완도, 거제도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섬에서 팔색조가 다수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수 도심과 인접한 해변에 멸종위기 2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대추기 고등과 기수갈 고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남해 환경센터는 올해 여수 연안의 습지 환경 조사 결과 선소 인근과 화양면 석교천 일대 해안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대추기 고등과 기수갈 고등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생물은 일반적으로 맑고 깨끗한 강이나 하천에서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으로 기수갈 고등의 경우 선소 인근에서 300개체, 석교천 인근에서 50개체가 관찰돼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서 활동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5월 단체들이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우 성향의 한 인터넷 언론이 배포한 호해판입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북한 특수군 600명이 활동했다. 5.18은 광주와 북한이 손잡고 벌인 내란 폭동이다라는 등 5.18을 왜곡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5.18 당시 사진 속의 일반 시민을 북한군 핵심 간부라며 보도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황장여비를 비롯하여 많은 지금 북한 고위층 간부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너무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총 3호까지 발행된 호해는 광주와 전남은 물론 대구와 서울 등지에 배포됐고 추가 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5월 단체들이 해당 매체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호해 1, 2, 3호에 대해서 발행 및 배포를 하지 말라는 내용과 그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지 말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18 당시 북한군이라고 보도된 광주 시민들이 다음 달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지난달에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도를 넘는 5.18 왜곡에 대해 그동안 느슨하고 관대했던 법적 대응이 적극적, 전방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목포 원도심에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후면세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 그리고 특색 있는 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원도심에 차 안 다니는 거리입니다. 도심 공동화로 빈 점포는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서남권 최대의 번화가입니다. 목포시는 이 일대를 외국인 쇼핑 특화 거리로 지정하기로 하고 올해 초부터 사후면세점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지정 대상 점포 170곳 가운데 35%인 60곳이 지정 신청을 마쳤습니다. 주로 화장품과 귀금속, 건강식품, 의류, 잡화업체들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을 좀 유치 한번 해보면 더 구도심에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훨씬 더 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지정된 판매장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를 되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항면세점과 같이 즉석에서 면세 혜택을 보는 게 아니어서 불편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 목포의 특산물인 건어물 업체 등은 아직 신청할 생각조차 없고 토속 제품 개발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우선 공영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고 간판을 정비하는 등 기반 시설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편하게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 하나하고 또 외국인들한테 또 하나는 이제 홍보를 여기가 사후 면세점 지역입니다. 홍보가 이제 잘 돼야 많이 오겠지 않습니까? 사후 면세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느냐는 것. 그래서 중국인에게 5일간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열려있는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성공의 조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 지역 청소 대행업체 노사가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환경노조와 사측은 임금 교섭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파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추석을 앞두고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 228세대에 어제까지 8,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받는 세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자 가운데 의무부양자 가운데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와 주거, 의료, 교육급여로 결정돼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지방